작가님 발표 초반에 보여주셨던 간판들에 있는 상호가 선문답처럼 영상으로 나왔던 그 문장들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눈치를 채셨네요.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그래서 그 상호들은 새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나온 설물처럼 되게 오래된 것들도 있고, 또는 이 작업을 아까 1년이 바뀌는데 1년치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시를 오픈한 이후에도 굉장히 빨리 공간들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광고물들, 전단지, 간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개가 넘는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그 공간에 있는 간판들, 상호들을 소문답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또 여전히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티커들 일부는 벽이 허물어지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비가 오거나 누군가 훼손하면 앱을 실행을 시켜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심어놓은 그 선문답들, 문장들이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공간의 변화를 그대로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또 말씀하신 중에 겹치는 얘기긴 하지만, 문자나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듯이 문자가 보여주는 것, 문자가 담아내는 것, 전달하는 것 자체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동을 특징 짓는 그런 문자들이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있는지, 그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익선동뿐만이 아니라 홍대처럼 굉장히 변화가 빠른 곳이라던가 그런 것들 가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권정 작가님이 해주실 텐데, 이현호 작가님과 권정 작가님 작업에는 좀 유사성이 있어요. 문자라는 거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약속된 어떤 약속을 지켜야만 소통이 되고 의미 전달이 되는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전달하는 그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현실이라는 기술을 전달하셨다면, 권지영 작가님은 그 공간이랑 문자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읽는 방법, 쓰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을 굉장히 새롭게 직접 다 만들어서 작품을 하신 조금 더 기술을 적극적으로 문자와 결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또 권지영 작가님 소개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컴퓨테이셔널 이상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그 시 쓰는 스타일을 알고리즘으로 만든 다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했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이상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원래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 기사로 조선총독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좀 이렇게 건축적인 그런 스타일이 느낄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인문 연구가 진행이 된 것을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이상의 그 작업에서 그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오토마티즘, 자동기술법이라는 그런 기법을 쓰는데요. 이 기법은 이제 그 당시에
1924년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화가나 시인, 소설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갖지 않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이나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고, 갑자기 그냥 떠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나 생각을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익히 쓰는 그런 어떤 문맥하고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 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건축원 유명각체라는 작품이고요. 그 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동경에 있는 어떤 현대백화점, 현대시,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된 어떤 그 백화점 내부를 보고 이상이 쓴 시다라는 어떤 설도 있고, 또 종로에 신세계백화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공간을 보고 쓴 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시를 보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그 공간을 이제 360도로 이렇게 다 관람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제조업되는 어떤 다양한 키워드들을 이제 작가만의 스타일로 조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웠던 좀 리서치 퀘스천은 컴퓨터를 통해 공간을 이상 스타일의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베이스가 건축입니다. 건축 공부를 하고 이제 컴퓨터 관련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건축하고 컴퓨터하고 이제 연관되는 여러 가지 융합 분야 중에서 이 공간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해서 요즘에 과거에는 시공 쪽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할 때 이제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IoT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홈에도 관련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핵심이고요. 단순히 어떤 XYZ 지오메트리 좌표만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 관련된 의미 정보, 세만틱 정보를 함께 컴퓨터에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요즘에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가 공간 관련된 어떤 컴퓨팅 플랫폼 관련해서도 이제 인공지능적인 어떤 수행을 하려면 공간 정보를 활용할 때 관련 연구가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의 공간을 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좀 오래 해서 익선동 공간을 좀 구조화하는 쪽에 먼저 좀 스타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문맥화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문학 쪽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문맥화하듯이 공간도 문맥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비행기에서 어떤 공간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전체 문맥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눈높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사실 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제한적이라서 시간 타임 베이스로 어떤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경험적 문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 문맥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문맥을 문자화하느냐가 이제 또 하나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서 보는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해석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사실 컴퓨터에서는 문자라고 하면 단순히 캐릭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디스플레이 매체를 다 문자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보는 문자는 좀 약간 광범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터가 그 공간에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좀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모으는 작업은 이제 SNS 상에 요즘에 뭐 구글이라든가 이제 사진을 찍고 바로 쉐어링을 하면 위치 좌표가 같이 공유가 돼서 이제 구글 맵을 들어가면 그 어떤 그 맵 상에 이제 우리가 그 사진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위치 정보가 없지만 어떤 키워드 검색으로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SNS 이미지들, 이걸 이제 저희 학생을 시켜서 이제 수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서 좀 찍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을 그 해당 사진이 찍힌 그 장소하고 함께 이제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맥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쓰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문장을 인공지능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뭔가 추론을 하는 부분에서 히든마크업 모델이라는 게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운드, 이 사람의 그 목소리 그 사운드에서 이 사운드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느냐를 이제 파악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사운드 정보만을 쓰는 게 아니라 전후 좌우의 그 맥락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든마크업 모델이 어떤 그런 타임 베이스드 된 어떤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해서 음성인식 쪽에서 이제 히든마크업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히든마크업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문장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 이상이 기존에 썼던 시들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주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컴퓨터에 학습을 좀 시키고 이제 제가 그 이미지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 이상의 스타일 구조 패턴에 맞춰서 이제 시를 써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히든마크업. 근데 이제 아까 그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떤 관점에서 도출해서 걔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아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제 좀 어렵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이건 작품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감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베이스가 컴퓨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해서 논문도 좀 쓰고 좀 다른 데 발표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좀 실천을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익선동 공간을 제가 익선동을 이제 사실 그때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엄 워크샵을 첫 번째 워크샵 할 때 처음 이제 가봤고, 그때 우리 그 첫 번째 워크샵 장소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디 외국이나 국내 학회를 가면 다 무슨 호텔 로비에서 하지, 그런 어떤 호텔에서 안 합니다. 예. 네. 싸구려에서.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진짜 창의력을 전혀 이렇게 발산시킬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오신 분들도 아주 멋진 분이 많으셨고, 또 이야기 자체도, 그 다음에 그 공간 자체도 뭔가 그런 어떤 그 오픈된 어떤 그 개방된 어떤 소통을 만드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행사 끝나고 의자를 들고 이제 고깃집으로 가는 그 행렬, 어떻게 보면 행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억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의자가 그 고깃집에서 빌려온 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의자를
가져다가 이제 앉고 거기서 이제 워크샵 하고 그 의자를 들고 이제 가서 자기가 먹을 돼지고기 불판 앞에서 잡혀놓고 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그것도 사실 공간적이면서 되게 위치 기반적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정미 카드가 좀 잘못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고백 카드를 끊는 바람에 막아야 되나 뭐 이제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때를 기억하면 사실 그런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제가 그 술 먹고 이제 원래는 그런 버릇이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공간을 막 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임진미 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길 잃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구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 술을 취해서 그때 필름이 끊겼는데 그 공간을 막 뛰어다니면서 들어온 내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자동기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경험, 네,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계속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또 작업 안 되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이제 같이 비슷해지면서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익선동 맵을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만든 거고요. 단순히 이제 이거는 2D입니다. 3D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라고 일단은 하고 이제 이 아바타를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면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뭐 요소 기술